더 나은 도시 디자인 포럼에서 발제한 발표 내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빛의 공공성에 대한 3가지 관점입니다. 경관법 제2조에서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으로는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와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닌 지역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공공재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주간 경관과 야간 경관을 볼 수 있죠. 주간 경관에서는 산수가 어우러진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그 지역만의 특색이 담긴 다양한 모습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경관을 통해서도 지역의 특색을 충분히 느끼고 기억할 만한 장면들을 눈에 담고 가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 3가지 사진을 비교해보면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주간에는 주변 산수와 도시 모습, 강, 바다 등이 어우러지면서 여행의 정취를 풍겼던 곳들이 어둠과 함께 유사한 조명들로 유사한 야간 경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색상 연출은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론 알록달록함으로 눈에 피로를 주기도 합니다.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는 경관을 비추는 조명 역시 공공재의 특성을 내포하기에 과연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호한 경관인지는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산책로 주변의 수목 조명을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교량과 마찬가지로 주변 자연 경관을 보고 싶어도 알록달록한 빛에 의해 시선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야간 경관은 미술관에서 공간을 어둡게 만들고 그림에만 빛을 비춰 그림만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연 경관의 빛을 연출할 때 주변과의 조화, 공공의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고 성과를 위한 자극적이고 강렬한 빛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간 경관을 조성하는 빛은 한 개인을 위한 빛이 아닌 지역 구성원, 방문객이 보는 빛입니다. 빛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간 경관을 조성할 때 빛이 지니는 공공성이란 무엇인지 알고 그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빛의 공공성을 공익성, 창의성, 소통성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익성입니다. 도시의 빛이 갖는 공익성이란 시민들이 빛이 있는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함, 편안함, 친환경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빛을 통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면 모두가 원하는 부분이 만족되는 것이므로 공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안전한 빛이 조성된 환경에서는 안정감을 느끼고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세피드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세피드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조명의 광원과 관리적인 측면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골목과 고인로를 밝게 만들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골목의 유형, 형태, 이용자에 따라 적합한 디자인을 찾아야 합니다. 야간의 편안함은 긴장감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현대인들은 560Hz 이상의 조도로 긴장감이 높은 사무실, 학교의 실내 조명 속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긴장감을 낮출 수 없죠. 도심의 빛에 지친 우리의 눈은 공원을 거닐며 쉬어갑니다. 조도가 낮으면서도 걷기에는 불편함이 없는 공원은 휴식하기에 적당한 장소입니다. 조명의 공익성을 잘 이해하고 편안함을 연출해낼 수 있다면 공원만이 아닌 생활하는 어느 곳에서든 쉬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여행이라는 쉼을 즐기러 오는 관광지에서도 알록달록한 화려함과 긴장감보다는 자연 경관 속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입니다. 도시의 빛도 환경을 고려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의 경우 과거 모든 방향으로 확산되던 빛은 주변의 수목, 새, 곤충 등과 공생하기 어려운 조건을 형성하였습니다. 차츰 컷오프형 가로등으로 발전하며 자연물과 공생해 나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가로수 하부에 설치한 조명, 연말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나무에 감은 은하수 조명은 분명 자연과 공생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다령태 조명으로 인하여 주변 곤충들이 모여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들은 강렬한 조명에 의해 서식지의 변화를 겪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지속적으로 공존을 해야 한다면 자연에 대한 피해 범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빛의 공공성, 두 번째, 소통성입니다. 도시의 빛은 사실상 설치 결과에 대한 공공의 피드백을 받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피드백은 민원뿐이죠.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기에 조명을 설치할 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관 등의 일부 의견만 듣게 될 뿐, 실제로 빛의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선 사례처럼 조명 관련 사업을 주도하는 측에서 의도하는 빛을 중심으로 야간 경관을 꾸미게 되고 지역의 특색이나 지역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통성은 빛의 공공성의 중요한 요소이자 특징입니다. 조명을 설치하는 첫 단계부터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영된다면 주민, 디자이너, 관공서가 서로 충분한 의견을 주고받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빛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빛의 소통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어두운 골목길 개선 사업의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주민들에게 어두운 골목길을 어느 곳이 가장 두렵습니까? 에 대해 설문지를 문들고 답변을 정리해 보았는데 그 결과 두려움을 느끼는 위치와 요소가 80% 이상 유사했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하나씩 상쇄시키며 디자인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하나밖에 없는 안전한 골목길 디자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빛과 관련된 여러 의견들을 반영한다면 주민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공서, 조명 디자이너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의 공공성 세 번째, 창의성입니다. 도시는 각 도시마다의 특색이 있습니다. 지형, 기후, 생활 모습 등에 따라 건물, 도로, 수목 등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나 빛이 도시의 특색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의 사진들은 서로 다른 골목길입니다. 야간을 밝게 밝힌다 는 명목 아래 획일화된 조명을 사용하여 유사한 도시 야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양성과 도시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창의적인 디자인, 도시의 특징과 시민들의 생활 형식 등을 고려한 디자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빛을 규제하는 법이 개선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빛과 관련된 법은 규제 중심의 서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지능을 위한 법규가 확장된다면 공공 디자인에서의 신미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빛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것입니다. 빛의 창의성은 협업체제를 통해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도로, 공원 등 어떤 대상을 비추거나 목적성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가, 조경 전문가, 미디어 아티스트 등과 협업하여 도시 경관을 기획한다면 빛은 단독으로 추진할 때보다 다각도에서 경관을 고려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빛의 공공성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은 순환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창의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빛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모여 빛은 더 다듬어집니다. 다시 이렇게 피드백을 거쳐 다듬어진 조명 디자인은 주민들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점차 나아갈 것입니다. 이 순환 구조를 거칠수록 더 좋은 빛이 담긴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